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하지만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우리는 제대로 배우거나 준비한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입니다. 생애 설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은퇴 자금은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뭘 더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입니다. 생애 설계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재무 계획이라고만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준비해야 하나? 살던 대로 살면 되지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생애 설계는 단순히 돈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인생 계획 과정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일과 가정, 건강과 관계,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오셨나요? 아마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30년 혹은 40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면 그 긴 세월을 그저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삶처럼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무언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이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하나는 국가나 사회가 마련해주는 정책적 기반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 역량을 키우려는 개인의 실천입니다. 정책적 기반은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의 행복 역량은 우리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부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국민 행복지수가 높기로 유명했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처럼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들보다도 척박한 자연환경을 가진 아이슬란드나 스위스 국민들의 행복도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마주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우리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행복 역량입니다. 생애 설계는 이 행복 역량을 키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 즉 재무, 일, 건강, 관계, 여가, 사회공헌 등을 균형 있게 가꾸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 역량을 키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생애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로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입니다. 재무 영역은 말 그대로 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전체 생애 설계의 5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를 채우는 비재무 영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건강을 잃어 그 돈을 쓸 수조차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계, 건강, 여가, 취미, 사회공헌, 그리고 일과 경력 개발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들이 재무적인 안정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온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은 돈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애 설계의 각 영역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삶의 질은 비로소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상담을 통해 만났던 분들 중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열어젖힌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은퇴 후 수목원 전문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70대의 H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70세까지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모든 일이 끝나자 텅 빈 시간과 무료함만이 남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가 평생 나무를 사랑했고 분재와 조경 자격증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전국의 수목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 열정을 수목원 작가라는 새로운 꿈으로 연결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수목원을 다녀올 때마다 그곳에서 느낀 감상, 바위에 누워 바라본 구름, 귓가를 스치던 새소리, 흙내음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저널리스트로 제2의 삶을 시작한 C 선생님입니다. 베테랑 기자 출신이었지만 퇴직 후 집에서 아내의 눈치만 보던 그에게 법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의 글쓰기 능력은 그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어려운 법적 분쟁 사례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며 그는 다시금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굴지의 연구소 소장으로 퇴직한 K 선생님입니다. 평생 연구소에 몸담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해왔던 것이죠. 심리 검사 결과 그는 사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현실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곧바로 시설관리사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60대 초반의 나이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라. 한국어 교사라는 새로운 꿈을 준비하게 된 L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남을 가르치고 돕는 일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직장 문제를 해결하고 정년까지 무사히 근무하면서 퇴직 이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불안한 미래가 아닌 설레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는 언제든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의 설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후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포함하며 한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다듬고 수정해 나가는 유연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생애 설계 영역에 더해주고 돌봄, 그리고 영적 생활, 즉 종교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구와 어디서 살 것인지, 누가 나를 돌볼 것인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어디서 얻을 것인지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애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획이 있으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죠. 둘째, 각 연령대에 맞는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중년기에는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 노년기의 후회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생애 설계는 각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피터 라슬렛은 인생을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기는 교육받는 시기, 2기는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시기, 그리고 4기는 의존적인 노년기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3기 인생입니다. 즉, 퇴직 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면 3기 인생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릴 적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거나 멋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떠나거나 작은 가게를 열어 사장님이 되어보는 등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실현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3기 인생은 철저한 생애 설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생애 설계를 실천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매사에 활력이 넘칩니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허둥대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결국 생애 설계는 자아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의 성격, 흥미, 가치관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내 인생의 사명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애 설계의 8가지 영역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를 장기, 중기, 단기 계획으로 나누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긴급한 일에 쫓겨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삽니다. 예를 들어 당장 마감해야 할 보고서는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꾸준한 운동이나 미래를 위한 역량 개발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적인 생애 설계는 바로 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활동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드는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30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다시 디자인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글로 적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산책을 하며 조용히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그 작은 생각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새로운 색의 물감을 묻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